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시장 종목들에 좀 집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종목들 짚어드리고요. 또 종목 상담까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어갈 텐데 내가 가진 종목이 궁금하다, 상담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번호 나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 가격,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또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검색을 서울경제TV라고 하시면 유튜브 접속 뒤에 다양한 채널들이 열립니다. 실시간 채널이 제일 상단에 열려 있는데요.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TV 채널과 동일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부터 짚어봅니다. 코스피 지수가 2170선이 살짝 지금 이탈되는 모습인데 상해 지수가 지금 보합권에서 조금씩 낙폭이 다시 커지면서 코스피 지수도 보합권 수준에서 약보합권 수준을 지금 벗어나는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보시면 중국 시장이 개장과 동시에 지금 급락 출발 이후에 지금 가파르게 상승 흐름까지 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가 11시에서 12시경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시장도 상승 반전을 잠시 했다가 다시금 상승폭 모두 내주고요. 지금 현재 2170선 공방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를 좀 만나봐야 될 텐데 외국인 개인이 사고요. 기관 팝니다. 2거래일 연속으로 같은 포지션인데 기관의 매도 물량은 역시나 금융투자 쪽입니다. 프로그램 매도로 735억 원 나오고요. 오늘은 연기금이 사네요. 155억 원 그리고 개인 외국인 삽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746.601% 가까이 빠집니다. 코스닥 낙폭 커지고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코스닥은 손쉽게 들어옵니다. 역시나 한 11시, 12시경에 장중 고점 찍고 다시금 밀려 내려오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일단 약세장의 모습이고요.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개인이 1,000억 원을 넘게 강하게 매수 들어오고요. 기관 외국인 파는데 외국인 매도 물량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관 가운데에서는 모두 팔고 연기금만 264억 원, 거래소보다도 코스닥 시장에서 연기금은 더 많이 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봐야 될 텐데요. 원달러 환율 여전히 오름세입니다. 2월 40전 올라가면서 1168원 90전에 거래가 되는 모습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역삼지점의 정밀한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역시나 약세장인데요. 변동폭도 꽤 있는 것 같고요. 정리 한번 해주시고 마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다시 불거진 미중 무역 분쟁 이슈가 글로벌 경제 및 이제 기업 실적 하향 리스크가 좀 가중이 되면서 연일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에 이제 있던 낙폭들을 코스피는 어느 정도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한국이 다른 국가보다는 이제 대외 의존도가 높은 만큼 타격이 좀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긍정적으로 볼 부분은 이런 이제 미중 무역 분쟁 이슈가 어느 정도 가시화됐다라기보다 중국도 거기에 대해서 타겟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이제 코스피는 개인과 외국인만 이제 계속 동반 매수세이고 기관은 계속 팔자 기조가 강하게 있습니다. 특히나 약세 업종으로는 의약품업, 이제 운수 창고, 운수 장비업을 보이고 강세 업종으로는 이제 종이목재, 통신, 비금속, 광물업이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로는 전기가스업이 좀 강한 매수 우위세 보이고 있고요. 통신업은 이제 매도 우위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 보이고 개인만 홀로 사자하고 있습니다. 약세 업종으로는 반도체, 운송 장비, 부품, 이제 기타 서비스업 등이 보이고 강세 업종으로는 종이, 목재, 건설업, 디지털 컨텐츠 업종 등에서 이제 수급 측면이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업이 좀 강한 매수세 보이고 정보기기 강한 매도세 보이고 있는데요. 상해 종합지수가 같은 이슈로 이제 6%가 하락했던 거에 비한다고 하면 코스피나 코스닥은 다소 선방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한 이후 다소
변동성이 커진 시장 자체가 이제 변한 것이 없다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리스크로 보이고 당분간 국내 증시도 위험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제 미국이 대중 관세율 인상 및 추가 관세 부과가 현실화된 만큼 이것이 미국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까지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이제 금리 인상을 자극할 수 있는 점 또한 이제 눈여겨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나 수출 비중에서 이제 국내의 반도체 비중이 크고 국내 지수와 연관성을 본다고 하여도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이제 이런 반도체 업황의 불황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작용을 해서 좀 오후장에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 경기 민감주 이제 내수 중심 실적 향상이 보이는 업종 종목을 좀 주목하시길 바라고 특히나 그 중에서도 화장품이나 면세점 종목을 좀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업종이나 종목이 있습니까? 업종으로는 이제 더마 코스메틱으로 화장품 업종 추천드리고요. 이제 종목은 이제 네오팜 추천드립니다. 목표 주가는 7만 원까지 보이고 있고요. 네오팜 같은 경우에는 국내 오프라인 점포 수 확대로 올 1분기 사상 최대 이제 분기 매출 기록 전망입니다. 1분기가 연결 기준 영업이익 3,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3% 증가했고 같은 기간 매출액은 198억 5,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4% 증가폭 보이고 있습니다. 네오팜의 모든 브랜드 이제 국내 오프라인 점포수가 좀 빠르게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출액 성장이 좀 기대가 됩니다. 특히나 리얼베리어 같은 경우 1분기에 120개 올리브영에 추가 입점을 했고 아트팜 같은 경우에도 이미 올리브영 50개 점에 그리고 랄라블라 전점에 입점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이제 제로이드도 이제 굉장히 이제 입소문을 타고 있는 제품 라인인데요. 병원이나 의원에서 입점 수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지난해 말 2,000개에서 올해 1분기 이제 2,500개까지 늘어나면서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인 영업이익으로 보이고 면세점 매출 또한 이제 전년 동기 40% 이상 증가하는 고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이제 네오팜의 현재 국내 매출로만 일어난 이제 탄탄한 성장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중국 법인 또한 이제 올해 1분기 5억 원 가량 매출액을 달성을 했는데 추가적인 계약들도 이제 판매 채널과의 이제 이런 계약들도 이런 어느 정도 업적이 진행되는 상황이고 중국 내 온라인 유통 채널 이제 신규 발굴 계획까지 있으므로 중국 매출까지 함께 더한다고 하면 네오팜의 이런 주가 상승도 영업이익 상승과 함께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라고 추천드립니다. 네, 네오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역삼지점의 정밀환 팀장이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제 종목 이야기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샘플러스의 박정식 전문위원, 샘플러스의 하채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보다는 시장 상황이 나은데 여전히 시장 상황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또 도움을 많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박 의원님부터 갈까요? 네. 자, 제가 또 5가지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코이버입니다. 오늘 하락 장세가 살짝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그렇게 많이 이탈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통신장비 주지만 역시 실적이 상당히 좋은 기업이죠. 현재 매출액이 대략 연매출액이 한 551억 그리고 순자산 가치가 996억으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766억으로 자기 자산 가치 대비 좀 낮게 형성돼 있는 통신주입니다. 2019년의 실적이 2018년보다는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어서 앞으로 우상향 기조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지속적으로 크게 흔들리지 마시고 홀딩하시면 오늘도 안 밀리네요. 그렇죠. 예. 저는 언제나 이제 좋은 종목들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이렌텍이라는 종목입니다.
2019년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될 가능성으로 인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린 종목이죠. 이 종목 또한 2019년에 실적 개선이 확연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기조가 나타나고 있고, 배터리 팩을 만드는 회사인데 최근 이제 휴대폰이 조금 주춤하면서 매출이 조금 이제 감소하는 그런 기조가 나왔다가 다시금 또 배터리 팩 쪽에 매출이 또 급성장하면서 영업이익이 다시 또 우상향하는 그러한 좋은 기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전기차 쪽도 이제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뭐 자동차 쪽과 그리고 이 배터리 팩 쪽, 휴대폰 쪽도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기조를 보여줄 것이라 보여지고 있고, 순자산 가치가 1,400억인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924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끌고 가도 되는 종목이다. 그리고 최근에 한 120억 정도 전환사채 발행이 있었는데 그 전환가액이 3,700원 정도 부근이어서 내년 3월 정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이제 부여가 되는데 그때까지 시세 부양 가능성도 살짝 존재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홀딩하면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우 하이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자동차 부품주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왜 좋아하냐면 2018년 4분기에 실적이 조금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2018년 2분기, 3분기 때는 조금 적자 기조가 살짝 단기 순이익적인 측면으로 나타났었는데 2018년에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이 크게 4분기 때 개선이 되면서 2019년부터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모멘텀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순자산 가치는 1조입니다. 1조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3,600억입니다. 따라서 상당히 저평가 국면에 놓여져 있는 종목이죠. 자동차 섹터고 이미 한 3,000원대부터 뭐 5,000원대까지 반등이 나왔다고 이거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앞서 언급드린 대로 엄청난 저평가 국면이기 때문에 자 월봉상 보면은 엄청나게 내려온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잘 매집을 하셔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간다면 최소한 지금 주가 대비 2배 이상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1차적으로 뭐 6,400원까지 노리시되 저는 이 종목의 적정 주가는 10,000원 이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한 수년간 끌고 갔을 때 11,000원짜리까지는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계속적으로 홀딩을 하시고, 제가 이 종목은 오히려 내려오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 가격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4,000원입니다. 4,000원. 그래서 내려오면 겁먹지 마시고 그냥 4,000원에 왕창 또 추가 매수하셔서 끌고 가신다면 시장이 크게 하락이 나와도 여러분들의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종목을 하나 또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유비벨록스입니다. 유비벨록스. 자, 유비벨록스가 최근에 많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예전에 주가가 대략 한 10,000원대에 놓여져 있을 때는 제가 관심 밖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주가가 2018년 막판에 좀 내려오면서 저의 관심 종목으로 등극이 되었습니다. 왜 등극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저평가입니다. 일단은 지배자본 총계가 658억입니다. 658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462억으로 상당히 저평가 국면으로 내려왔고, 물론 이제 순이익 구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019년 내지는 2020년부터 실적 개선이 살짝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또 저평가 국면이다가 또 유비벨록스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죠.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기반의 스마트 카드와 스마트 모바일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5G 시대를 맞이해서 부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팅크웨어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도 유비벨록스가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다양한 특허를 출연하면서 중요한 기술은 유비벨록스가 거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지적재산권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부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앞으로 커넥티드 카가 상당히 많이 또
부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UV 밸런스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이 커넥티드 카 쪽에 스마트 카 쪽에 부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2020년 정도까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관심을 가진다면 아마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일단은 목표가는 짧게 일단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8,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뭐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내려오면 억지로 물려 들어갈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한 6,150원은 손절가로 제시해 드립니다. 그 다음 제가 TSE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SE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린 그 가격권이 얼마였습니까, 여러분? 대략 제가 소개해드린 가격이 8,900원 정도 가격권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 만원대까지 올라갔다가 9,600원 정도까지 빠졌어요. 목표가는 제가 많이 위로 설정해드렸는데 역시나 시장의 하락력을 쉽사리 이겨내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도 그렇게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8,900원대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뭐 9,500원 정도가 만약에 무너진다면 살짝 뭐 익절 실현하시고 재접근 전략 어차피 좋은 종목이고 저평가 종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고 만약에 9,5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홀딩하시면서 그냥 중장기적으로 우리 목표가까지 16,000원 정도 자리까지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산 가치가 2,295억입니다. 근데 부채가 513억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냐면 자 여기 보시면 반도체 및 LED 검사 장비를 제조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 반도체와 LED 검사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들, 즉 반도체랑 LED 장비 제조 회사들 중에 자기 자산 가치 대비 시가총액이 내려온 종목이 없어요. 근데 이 기업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000억이고 순자산 가치가 얼마입니까? 순자산 가치가 1,487억입니다. 근데 이 기업이 적자를 냅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2018년보다 2019년이 훨씬 더 영업이익이 개선될 모습으로 발표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오히려 내려오면은 추가 매수도 가능한 그런 기업이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잘 끌고 가시면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네, 확실히 장이 좀 많이 밀리고 불안하고 변동폭이 커지다 보니 자산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돼 있는 그리고 실적이 잘 나오는 탄탄한 종목 5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하 위원님도 가볼까요? 예, 저는 다산 네트워크스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는 저번에도 한번 제가 언급드렸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복사 플래시 사용 방지 기능을 구비한 엔진 제어 장치를 특허 취득했다는 게 최근에 좀 기사가 좀 됐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뭐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된 부분, 그리고 정부에서도 5G 전국망을 좀 구출하겠다. 그리고 정부에서 또 지원을 하겠다는 30조 정도 투자 이야기가 나왔는데 최근에 또 5G 가입자 수가 좀 급격하게 좀 증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지국 수도 지금 급격하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 수혜가 좀 될 수 있다. 그리고 5G 통신 같은 경우는 그냥 5G 통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자율주행하고 뭐 빅데이터 이렇게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 시장이 이거를 먼저 좀 선도하고 좀 주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산 넥서스가 오늘 아침에는 조금 5G 통신 관련 종목들 좀 올라갔다가 지금은 조금 뒤로 좀 밀리는 그런 흐름인데 좀 밀리더라도 성장주로서 그리고 2019년도에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 될 것으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성장주로서 좀 기대를 하면서 좀 보시자는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는 1차적으로 한 9,000원 잡으시면 되겠고 자, 2차는 1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종가 기준에서 7,150원 잡으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테코에어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테코에어 같은 경우도 정보도 제가 계속해서 좀 언급을 좀 드렸는데 어제 제가 저희 작가님께 좀 이 연고를 드리고 나서 오늘 또 한 급격하게 좀 올라가면서 한 장중에 한 6%까지 넘게 좀 상승을 하면서 지금도 좀 빨간불이 들어와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자, 이것도 이제 5 통신하고 좀 관련이 되죠. 테코에어가 이제 주로 이제 하는 사업은 이동 통신망의 주 시스템인 음성 행신망 솔루션과 그다음에 무선 데이터 솔루션을 좀 공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래처가 좀 탄탄합니다. LCK텔레콤과 LG U+가 좀 거래처가 되겠고
똑같이 이것도 뭐 과학정통부에서 5G 뭐 기지국 구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좀 증가가 좀 되고 있고, 그다음에 가입자 수도 계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수혜를 좀 보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매출액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이제 421억 정도 나왔어요, 약이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8% 좀 증가를 했었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약 60억, 그리고 순이익이 한 63억 등 각각 뭐 15.8%, 19.7% 좀 증가를 하면서 실적도 계속해서 꾸준히 나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현금 배당에 주당 650원이라는 걸 상당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구조도 안정적이라는 것도 확인이 되겠고, 그 다음에 목표가는 17,000원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손절가는 14,100원 종가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이제 우리넷인데요. 자, 우리넷 같은 경우 원래는 이게 삼성 연구소에 있는 직원들이 좀 나와서 창업을 했었던 회사인데, 이게 사모펀드에 좀 넘어갔는데, 아마 사무실에서도 우리넷에서 뭐 복사기라든가 이런 걸 좀 렌탈하는 걸 좀 사용해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걸 렌탈도 했지만은 이제 광통신 장비죠. MSPP 제품하고 그다음에 음성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AGW 장비를 제조하는데, 기관 통신 사업자에게 이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처는 SK 브로드밴드고, 그다음에 뭐 통신사인데, 최근에 SK 브로드밴드하고 약 한 108억 정도의 공급 계약을 좀 체결을 했었고, 이것도 지금 5G 관련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냥 광통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보안 솔루션을 우리넷이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품을, 통신 제품을 좀 만들어내고 개발한다 해도 그거를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해커에 대한 그런 문제가 인식이 좀 좋지가 않은데, 이 해커에도 블랙 해커가 있고 화이트 해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해커는 이제 보안을 하는 위주의 그 사람들인데, 그래서 보안하고 관련해서 우리네에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주당 100원 정도의 배당금을 주거든요. 뭐 지금 8,490원짜리가 주당 100원이 상당히 많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목표가는 12,000원이고 손절가는 종가 기준으로 8,25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팅크웨어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팅크웨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 아마 아이나비를 하면서 블랙박스 다 한 번쯤은 자기 차에 한번 다 설치를 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이런 게 이제 인기를 얻으면서 좀 성장을 했다가 최근에는 이제 그게 조금 역성장을 하면서 좀 좋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최근에 그 자율주행하고도 연관이 되면서 국제 회사들하고 이제 기업들하고 이제 거래가 좀 되고 있거든요. 볼보 트럭 코리아하고 해서 자율주행 디바이스 제품을 최근에 공급 계약을 체결했었고, 그 다음에 미세먼지가 상당히 좀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정마다 공기청정기를 하나씩 구매를 해서 사용하고 계시지만은, 지금은 이제 차량에도 공기청정기를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하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 주변에도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좀 많이 설치를 하길래 저도 한 번쯤 이제 고민을 좀 해봤는데, 뭐 샤오미라든가 뭐 이닉스 이런 데서도 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차량용 또 공기청정기를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수혜를 볼 것 같고, 그 다음에 삼성과 뭐 구글의 그 커넥트카 또 공동 플랫폼 구축에 대한 또 수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보는 거고, 그리고 지난 3월 달에 정부에서 자율주행 사업에다가 한 1조 원 정도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법안이 상용화 법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 점진적으로 자율주행차 시대가 열릴 것 같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1,000원 말씀드리겠고, 손절가는 7,9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송사료인데요. 우성사료 같은 경우는 양돈, 그 다음에 양계, 추구, 뭐 양어, 예안용 등 배합사료를 제조하고 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과거에 뭐 정치인 테마주로도 좀 인기를 좀 얻었었고, 그 다음에 남북 간에 관련해서도 좀 인기를 얻었었는데, 최근에는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죠. 중국에서의 100만 마리 이상의 지금 폐사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백신이 확실하게 지금 있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병에 걸리게 되면은 100%의 폐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수혜를 될 수 있고, 오늘 또 트럼프 대통령과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도적인 지원에 대한 북한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북한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상승할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당이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께서 어제 이런 말을 했어요. 잔반 사료 금지 발언을 했는데, 이 잔반 사료를 갖다가 왜 금지냐면, 우리가 이제 음식을 이제 섭취하고 나서 이제 그런 이제 찌꺼기 같은 거 잔반이 남는데, 그거를
돼지에게 먹이를 줬더니 그게 오히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발생하는 데 있어서 좀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좀 금지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그냥 폐지하는, 금지하는 그런 것으로 좀 가는 부분에 있어서 좀 수혜를 보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목표가는 4,700원, 그다음 손절가는 3,53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성 사료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단기 접근 종목들 리뷰해보고요. 오늘도 한 종목씩 좀 들어봐야 될 텐데, 이렌텍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하루 지나긴 했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아직 안 움직였습니다. 예, 아직은 네. 크게. 네. 예. 근데 이렌텍 이대로 끌고 가시면 됩니다. 이 종목 5월 달 한 달 안에 제가 결과를 좀 보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여러분들이 좀 여유 기간을 두시고 시세만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 이 상태로 홀딩 기조 유지해 가면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렌텍 같은 경우 진짜 잘 안 움직이네요. 종목 이게 자체가. 지금 약간 방송에서 이런 말 하기엔 좀 그렇지만 좀 매집 중입니다. 예. 뭐, 욕하시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예. 비속어 쓰시는 줄 알고.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이 단기적으로 괜찮아 보입니까? 야, 있습니다. 제가 이제 5종목 중에 오늘 새롭게 편입한 예. 유비벨록스입니다. 일단은 아까 우리 하채기 전문위원님이 팅크웨어 소개해 주셨잖아요. 예, 그 회사예요. 이제 연간 회사인데 어차피 이제 이 유비벨록스, 그러니까 팅크웨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자동차 관련 사업을 하는데 그 관련 기술을 누가 보유하고 있습니까? 유비벨록스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유비벨록스가 팅크웨어보다 덩치가 작아요. 그래서 세력들이 건들기에도 딱 좋은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 수급적으로 움직이기 좀 가벼운 종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을 단기 추천으로, 단기 관심으로 일단 언급을 해드리고,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기반의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5G 시대를 맞이해서 상당히 부각받을 수 있는 그런 관련 기술과 특허를 잔뜩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팅크웨어랑 같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동차 관련으로도 충분히 엮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저평가고 앞으로 부각받을 수 있는 이슈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단기 관심주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유비벨록스. 그렇죠. 목표가는 8,500원, 손절가는 6,150원. 네, 유비벨록스 손절가 6,150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채기 위원께서는 KTB투자증권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독특하게 증권회사였어요. 예, 지난주에 제가 좀 시장이 안 좋을 거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도 예. 이제 증권주를 드렸던 것은 증권주가 수급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단발적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좀 들어온 부분이 경향이 있어서 증권주를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지금 대체적으로 뭐 키움이라든가 이런 외에 한국금융지주, 그다음에 메리츠 이런 외의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좀 바닥에서 좀 저평가가 지금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치주로서 좀 장기적으로 좀 보면서 대응을 하면은 좀 시간이 흘러서 좋은 결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특히 KTB 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자산 운용에서 가치주의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운용사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 시장 쪽에서의 그 증권에 대한 수수료가 거의 모든 회사들이 좀 무료가 좀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제 후배가 이제 투자증권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최근에 그 해외 주식 쪽으로 해서 수수료가 조금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투자증권 회사들 같은 경우는 국내 수수료보다는 해외 수수료에서 좀 수익을 좀 보일 수 있는, 그래서 1분기에 좀 실적이 좀 좋게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됐고, 그다음 2분기도 지금 실적이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증권주에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는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을 저희가 보는 게 좋을까요? 예, 이번 주에는 제가 오늘 또 이제 아까 5개 종목에서 좀 새롭게 좀 말씀드렸던 이제 우리넷입니다. 예. 우리넷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주주가 사모펀드로 좀 넘어가긴 했지만은 그 전에 이제 기술력이 워낙 좋은 회사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점유율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개인들은 급격하게 나갔어요. 제 차트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들어오면서 좀 수급에서 좀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5G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강한 이야기를 좀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좀 보완적으로도 연관돼 있다. 그래서 5G 통신주로서의 좀 부가가치가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안정적인 재무 구조가 만들어져 있고, 또 주주들에게 좀 배당금을 좀 주기 때문에 뭐 수익도 낼 수도 있고 배당금도 챙길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목표가는 12,000원 말씀드리겠고, 손절가는 종가 기준에서 8,25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넷에 대해서 이번 주 단기 접근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수요일 시장의 특징주를 살펴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이 좀 박 의원님은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일단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전화 통화로 인해서 대북 식량 지원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살짝 불면서 이 비료 관련주들이 상승력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조비를 특징주로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료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고, 그리고 현재 다양한 친환경 비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략 100가지가 넘는데 전부 다 농협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대주주는 경농입니다. 그래서 경농도 같이 동반 급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조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장에 많이 부각을 받았어요. 적자 기조가 살짝 있고 483억짜리 회사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1,300억이라서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 들어가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관망만 하시되 접근을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마디로 위험할 수 있다. 그렇죠. 라는 거죠. 리스크가 크다. 기술적 대응이 안 되면 쉽게 접근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테마성 재료고요. 그렇다면 하 의원님은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아까 우리 박정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두 분은 같아요. 오늘 대화 많이 하고 오셨나 봐요. 예. 제가 아침에 이제 방송하면서 조비를 했더니 우리 박정식 의원께서 먼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경농을 했어요. 아까 예. 이제 경농하고 조비는 이제 같은 하나의 이제 회사인데, 오늘 이제 그 아침에 갑자기 이제 시장이 시작되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트럼프 대통령과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적인 지원 시기가 적절하다.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뭐 사료주, 뭐 비료주 등 뭐 종료주, 이게 북한 인도적인 지원 관련된 종목들이 좀 급등하는 그런 흐름이었고, 지금도 좀 계속해서 좀 상승세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좀 꼬리를 조금 단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단발적으로 좀 급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농 같은 경우는 농약을 제조하고 좀 판매하는 회사이고, 그다음에 살균제, 뭐 살충제, 제초제를 지금 제품들을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피 상장사인 비료 제조업체죠, 조비를 종속회사를 가지고 있는 흐름이고, 뭐 분석 기술적으로 좀 보면은 오늘 갑자기 그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어요. 그런데 이 급등한 부분에 있어서 좀 61선을 좀 급격하게 좀 올라갔지만은 이게 이제 올라갔다가 한 번 정도는 눌릴 거예요. 근데 눌렸다가 이게 61선에 지지를 받는지 안 받는지 그걸 좀 확인을 하고 매수 타임을 잡으신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일단은 급등했기 때문에 이런 재료가 지금 시장에 좀 나왔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살짝 이제 올라간 와서 이제 눌려서 이제 61선 지지를 받고 N자 만들고 나서 올라가면 그때 매수하셔도 24,350원까지는 충분히 좀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좀 두고 좀 보자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의 특징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사실 오르는 섹터, 올랐던 섹터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뭐 조비나 이런 영농 관련주들이 특징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두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많이들 문자 상담이 와 있는데요. 한 종목 한 종목씩 가봅니다. 1678번님께서 카카오 124,000원의 비중 20%. 일단 매수가 지금 부근인 것 같은데 박 의원님, 네. 카카오는 어떻습니까? 카카오 최근에 조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카카오는 10만 원 이하로 매집을 하면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여러 번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역시 10만 원 밑으로 크게 빠지지 않았어요. 대략 86,000원. 근데 또 비율로 보면 많이 빠졌겠죠. 어쨌든 10만 원 이하로 매집을 했다면 지금 충분히 한 20% 정도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좀 기술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뭐 네이버에 비해는 상당히 저평가 국면입니다. 카카오가 상대적으로. 그래서 네이버에 투자할 바에는 차라리 카카오에 투자해라.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해드렸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지금은 하락 대비 거의 절반 수준, 50% 구간까지 올라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126,600원이 일단은 126,500원, 126,500원이 일단 저항 자리인데, 오늘 그 자리를 살짝 넘어서는 그런 기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126,500원이 이탈되지 않는 한 홀딩 기조 유지하시고, 이대로 홀딩 기조 유지하셨을 경우 다음 저항 라인은 136,000원짜리이기 때문에 136,000원짜리까지 보시면서 끌고 가시고, 126,500원 깨지면 빠르게 익절 포지션 잡아가는 그러한 전략을 구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에 대한 가격 전략 주셨고요. 다음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갑니다. 이번엔 대우조선해양 9302번님께서 31,000원에 비중 15% 담고 계시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하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예, 대우조선해양이 그냥 과거에 조금 잘 나가다가 뭐 좀 회사가 좋지 않으면서 거래 정지됐다가 2017년도에 좀 바닥을 좀 찍고 44,000원까지 좀 올라왔는데 주가가 지금 오르다가 지금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지금 바뀌는 흐름이고 그다음에 1월 31일 날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 지금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오면서 이거를 돌파를 하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저점을 지금 형성하는 그런 구간이 있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대우조선 같은 경우는 뭐 CNG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 기술력을 갖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국내 시장에서 뭐 CNG, LNG 쪽에 뭐 수주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만은 일단은 한 번 정도는 기술적 분석에서 사이클을 한번 돌고 나서 다시 자리를 잡고 가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은 지금 역배열이 됐기 때문에 지금 뭐 시장이 오늘 조금 밀리고 어제 밀리는데 내일 정도는 조금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올 것 같다는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이 매수가에 오면은 정리를 하시고 만약에 그래도 대우조선해양을 조금 매수하고 싶다 싶으시면 다음에 시장이 폭락이 나왔을 때 그때 매수 기회를 잡으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일단은 매수가에 정리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매수가가 올라오면 정리를 한번 하시고 다시 기회를 노려보시라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 상담 갑니다. 신라SG 종목 들어와 있고요. 1192번님께서 6,290원에 비중 20%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은 이거 돼지 열병 관련 섹터로 좀 엮이면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돼지고기 가격이 이제 많이 상승할 것 같으니 대체 상품으로 이제 어육을 가공하는 어떤 수산물을 가공하는 그런 종목군에 좀 수급이 몰리면서 이 신라 SG도 마찬가지로 상승력이 나온 것 같은데 이미 4,700원대에서 7,200원대까지 상승력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는 기술적 대응 구간이고 이 종목은 현재 저평가 상태가 아니고 시장에 부각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적이 크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고 순자산 가치는 145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은 233억으로 자기 자산 가치 이상 부각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철저하게 기술적 대응을 해야 되고 이미 손절 라인을 살짝 놓치셨어요. 5,960원 정도 라인에서 빠르게 컷을 했던가 아니면 지금 매수 가격이 6,290원이니까 6,230원 정도에서 빠르게 버렸어야 되는데 지금 손절 라인을 2단계 지금 놓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보실 요량이 나면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 5,670원 이탈 여부 확인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건데 또 여기서 만약에 이탈 여부 확인하고 대응을 해버리면 손실률이 또 상당히 높아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겠죠. 근데 저는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는 기술적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이 종목이 간다 안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술적으로 언급을 해드릴게요. 자, 이 상태로 5,960원 위로 올라타지 못하면 얘는 이 상태로 5,660원까지 밀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깨지면 더 밀릴 수 있으니까 손절을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안 깨지고 5,930원 위로 올라타면 상승력이 나올 수 있고 기본적으로 6,220원까지 올라갔더니 본전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기술적으로 대응하십시오. 네, 신라SG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철저하게 지금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격대 잘 적어두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 상담입니다. GS리테일 0970번님께서 38,850원에 비중 10% 어떻게 할까요? GS리테일 같은 경우는 편의점, 슈퍼마켓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지금 1인 가구가 지금 증가를 하면서 편의점 쪽에서의 수익이 상당히 많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좀 실적도 GS리테일 같은 경우 잘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아직까지도 주가하고 뭐 시가총액을 좀 비교했을 때도 저평가의 좀 구간이 있는데 지금 GS리테일 같은 경우는 시장이 약세 시장을 좀 보이다 보니까 주가가 좀 흔들리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GS리테일 같은 경우는 이 박스권에 지금 장기적인 박스권, 이 박스권에서의 계속해서 상승과 하락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조금 밀리면서 한 7% 정도 조금 넘게 좀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이제 매수가에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지난해에 자 29,100원 있죠. 이쪽 라인까지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저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자, 다음 종목입니다. 9389번님께서 클리오 들어와 있고요. 21,850원의 비중이 조금 높습니다. 40%. 박 의원님 어떻게 할까요? 일단 색조 화장품으로 유명한 기업이죠. 유명하다 보니까 시장에 당연히 부각을 받고 있겠죠. 지금 실적이 2019년부터는 좋아질 거라고 현재 예상 실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1,400억짜리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3,487억이에요. 시장에 부각을 받고 있죠. 시장에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약세로 간다면 같이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철저하게 어떻게 기술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매수가가 21,850원이니까 원래는 21,000원짜리가 깨지면 21,000원에서 그냥 빠져나왔어야 되는 그런 종목인데 지금 안 빠져나오고 버티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이 종목이 그대로 19,700원짜리를 무너뜨리면서 내려가 버리면 그대로 시세가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나는 클리오 지금 여기서 못 버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자리 19,900원짜리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조금 더 버텨보시고 19,900원짜리가 이탈되면 손절 들어가시고 이 상태로 21,100원 위로 올라탄다면 추가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서 만약에 클리오가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나게 된다면 제가 파동을 간단하게 잡아드리면 이렇게 잡아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한 단계 더 상승력이 나오면 대략 한 24,000원 정도까지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클리오에 대해서 또 가격적인 전략들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 상담 또 이어갑니다. 이번엔 서울옥션이고요. 8927번님께서 9,460원에 비중은 10%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한동안 오르다 요즘에 조금 소외됐죠. 예, 이제 이 과거에 이제 2014년도 가을부터 해서 2016년 초반까지 강하게 좀 올라왔었는데 그때 제가 이 종목을 우리 회원님들에게 추천을 드려서 상당히 좀 크게 좀 수익을 봤던 건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미술품 경매, 그다음에 도자기 경매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때는 이제 우리 회장님들 또는 이제 회장님 사모님들께서 좀 미술품들을 많이 좀 이용하고 또 많이 소용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탈세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죠. 그러면서 이 미술품에 대한 안 좋은 보도가 나고 사회에서도 시각적으로도 좋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제 경제가 어려운데 얼마나 이게 미술품이라든가 도자기 이런 거에 대한 소비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실적이 나오긴 하지만 주가의 가치보다도 이 회사 자체가 조금 주가가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본적인 분석에서 좀 시가총액하고 그다음에 매출액을 좀 비교했을 때도 시가총액이 한 1,500 정도 되는데 매출액이 한 620이거든요. 아직까지도 지금 주가가 높다는 거죠. 그리고 퍼 같은 경우도 높은 상태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밀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 그리고 수급 쪽에서도 개인들의 좀 매수세만 좀 들어오지 외국인과 그다음에 기관 쪽에서는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한 9,460원이시니까 여기서 좀 단기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역배열이 됐어요. 50, 20, 60 등 그래서 좀 반등이 나오더라도 21선, 61선, 120선 이게 저항으로 좀 맞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매물대가 지금 쌓여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좀 반등이 나왔을 때 좀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해서 여기에서 반등이 나올 때 한 21선에서나 자 61선에서 좀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서울옥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 또 갑니다. 4477번님의 아스트 종목이고요. 14,500원에 비중은 20%. 아스트 같은 경우에 아마 그 항공기나 이쪽 관련된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항공기 부품이요. 제조 기업이죠. 예. 근데 이 종목이 솔직히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앞으로 뭐 항공 우주 쪽이 지속적으로 발전이 있고 그쪽 섹터가 부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미래 가치적으로 있다 보니까 근데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아직 그 섹터가 부각받기에는 한 2, 3년 앞서 좀 뒤늦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 섹터가 부각받으려면 한 2년 후가 될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근데 지금은 부각받으려면 조금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기술적 대응감이다. 그리고 아스트는 지금 많이 주가가 내려와서 여러분들이 저평가라고 생각이 되시겠지만 순자산 가치는 1,000억짜리 회사예요. 근데 지금 1,900억이죠. 대략 2배 정도가 부각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물론 지금 매출액보다 2019년 매출액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그리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많이 나올 거라고 지금 나타나고는 있지만 현재 국면에서는 물리면서 끌고 가기보다는 수익권에서 홀딩하는 게 더 좋다. 수익권에서 홀딩하는 게 좋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기술적 대응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아스트를 많이 물리셨어요. 대략 14,000원이죠. 근데 지금 12,000원 정도 자리까지 빠졌다 보니까 이 종목을 손절하기는 조금 손이 안 나갈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러면 실적이 좋다 보니까 제가 이 종목은 추가 매수 자리를 정해드릴게요. 만약에 시장의 하락력과 맞물려서 이 종목이 생각지 못하게 크게 하락이 만약에 나온다면 9,700원짜리에서 추가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700원짜리. 근데 9,700원짜리까지 안 내려오고 그냥 올라가면 그대로 그냥 홀딩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대신 9,700원까지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 평단에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올 겁니다. 왜? 실적이 크게 개선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언제나 방향성을 예측하지 않아요. 그리고 방향성을 확신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국면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 돈을 지키면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생각지 못하게 내려오면 9,700원에 추가 매수하셔서 평단에 빠져나오시면 되는 거고, 이대로 올라가면 그대로 홀딩하시면서 매수가 이상에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바로 이어갑니다. 필룩스고요. 0689번님께서 9,200원의 비중 40%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연일 실검까지 장식할 정도로 급등 한동안 하다가 최근에 급락 나왔던 종목이잖아요. 필룩스 같은 경우는 과거 이제 LED 조명으로 해서의 뭐 가격을 또 각광을 받았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자회사이죠. 자회사에서의 그 대장암 치료에 대한 미국에서 FDA 임상 1기 뭐 통과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또 이제 바이오주적으로 이제 엮이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2018년도에 이제 강력하게 좀 상승한 후에 지금 한동안 지금 계속해서 좀 조정이 나오고 있고, 그런다고 해서 뭐 실적이 2018년도에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보면은 2018년도에 실적이 단기 순이익이 좀 적자가 났었고,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좀 감소, 그다음에 매출액도 좀 감소하는 흐름인데, 일단 뭐 1분기에는 뭐 좋다고 하는데, 뭐 우리가 한 해 농사를 뭐 1분기 갖고 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해서 이제 실적이 나와야 하는 부분인데, 그리고 좀 주가를 좀 봤을 때도 지금 매출액이 한 1,100억 정도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한 3,879억이에요. 자기 몸 가치보다 한 2배는 아니어도 조금 높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조금 이 주가가 좀 가치가 좀 아직까지는 좀 더 빠져야지만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겠다라는 게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좀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좀 도지도 나왔고, 그리고 워낙 악폭이 컸기 때문에, 그러면 한 9,200원에서 한 10,000원까지는 반등이 리바운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좀 정리를 하시고 나오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필룩스 종목 말씀해 주셨고요. 2886번님께서 DMS 7,830원에 이번에도 비중이 높습니다. 40%. 어떻게 해야 될까 여쭤보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네, DMS 7,800원에 좀 높게 물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일단은 시가총액이 1,400억이고 이 회사의 순자산 가치는 1,500억입니다. 최근에 원래 저평가였는데 많이 올라온 거죠. 과거 한 1월 달 정도 선에서는 제가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주들을 주목을 해라, 많이 투자를 해라, 막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언급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자기 적정 수준의 가치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 좀 매도를 해야 되는 구간인 거죠. 근데 지금 그 구간에서 들어가신 것 같아요. 차트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략 한 6,500원 정도 선이니까 물리신 게 7,800, 그럼 그 전에 한참 물리신 거네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세를 방치하세요. 어차피 저 가격에 물렸으면은 단기적으로 빠져나올 수는 없습니다. 왜? 현재 시장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번 이야기해 드리는 게 뭡니까? 2020년까지 우리 시장은 조금 약세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장이 반등이 나오더라도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꺾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전고점을 넘길 수가 없는 겁니다. 시장의 흐름이라는 게. 시장의 흐름이 강력하게 나오지 못하면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됩니까? 강하게 상승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DMS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좋아요. 특히 이 디스플레이 장비 섹터가 최근에 2017년, 18년에 엄청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19년까지 이어진다면 아마 많이 안 빠질 가능성이 존재하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미 비중이 상당히 높지만 추가적인 자금을 만들어서 손절을 하기 싫으시다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올라서면은 뭐 8,000원이든 8,900원이든 만 원이든 빠져나오시는 거고, 근데 얘가 생각지 못하게 내려갈 수가 있겠죠. 시장이 약세를 맞이하면. 그러면 대략 한 4,000원 중반, 대략 4,5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을 끌어내린 다음에 대략 2년 내지는 한 1년 정도 장기 관점으로 끌고 가시면서 평단 위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을 구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여기까지 가도록 하고요. 마감 지수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만나볼 텐데 2170선에 지금 멈춰 있습니다. 2170.83포인트, 6포인트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일단 오늘 낙폭이 어느 정도는 좀 진정이 되긴 했는데 여전히 이 거래일 연속으로 하락 추세입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2155부터 2177까지 올라갑니다. 일단 중국 시장 개장하면서 안 좋게 출발했지만 바로 중국 시장이 올라오는 그 추세를 타고 우리 시장도 같이 올라가나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현 시각 중국 증시 상해 종합 지수도 3,000포인트가 지금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2,900포인트대고 그러다 보니 장 후반에 지수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면 외국인의 매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39억 원대까지 줄어들었고요. 개인만 삽니다. 그리고 기관 450억 원 매도인데 금융투자가 520억 원, 투신이 77억 원씩 매도합니다. 연기금만 464억 원 순매수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입니다. 삼성전자 하락하고 SK하이닉스 올라갑니다. 그리고 현대차 조정, 셀트리온도 조정. 6위부터 10위 종목들은 어떨까요? LG화학, 현대모비스, 실적 발표한 포스코, 신한지주까지 모두 조정인 가운데 5G 관련해서 오늘 뭐 계속해서 잘 갑니다. SK텔레콤 역시나 3% 가까이 올라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1% 가까이 빠집니다. 746.21포인트, 7.24포인트나 밀려 내려갑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봅니다. 거래소와 흐름은 비슷합니다. 장 초반에 밀리면서 출발했다가 11시, 12시경에 고점 찍고 다시 밀려 내려오는 추세인데 거래소보다도 밀리는 모습이 더 강하게 밀려 내려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힘이 많이 빠져 있는데 수급 주체 보시면 거래소보다도 더 꼬입니다. 개인만 삽니다. 1,077억 원, 기관 외국인 매도인데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760억 원까지 쌓였습니다. 기관은 202억 원 매도, 이 가운데 연기금이 371억 원. 일단 시장이 밀려 내려가면서 연기금이 양시장에서 모두 비교적 강하게 매수에 들어오고 있긴 한데 시장을 받쳐주지 못합니다.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자 들어가면 오늘 모두 정리가 되고 있고요. CJ ENM도 하락입니다. 신라젠 역시 2%, 6만 원도 이제 6만 1,200원대까지 밀려 내려왔네요. 헬릭스미스 역시 23만 원대까지 어느새 주가 밀려 내려왔고요. 포스코 케미칼 5만 6천 원대까지 다시 밀려 내려옵니다. 1위부터 5위 모두 파란불인 가운데 6위부터 10위 종목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딱 한 종목 빨간불 보이네요. HLB도 8만 700원대까지 8만 원 다시 저항받습니다. 메디톡스 53만 9,500원. 일단은 장중에 낙폭을 조금은 회복을 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9만 원 찍고 다시 낙폭 회복하는 추세입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1.53%나 빠집니다. 제약 바이오 업종들 전체적으로 코스닥, 코스피 할 것 없이 조정이 나옵니다.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 코오롱 생명과학 사태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펄어비스만 4.48% 이런 하락장에서 급등 흐름 가져갑니다. 자, 시장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 장은 종료가 됐는데요. 정확한 지수 나오기 전에 두 분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어제보단 낫지만 별로네요, 장은. 제가 못 간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 내일은 어때요, 그러면? 내일도 못 갑니다. 진짜 그렇게 확신을 딱 하시면서 하시면. 네. 아까 예측이 아니라 대응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예측을 하셨거든요. 자, 이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예. 일단 오늘 중국 무역수지, 4월달 무역수지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수입은 증가했는데 수출이 감소했어요. 근데 수출이 감소하면 결과적으로 중국 기업들이 어떻습니까? 수익을 제대로 못 내겠죠. 그래서 최근에 중국 기업들 디폴트가 상당히 많이 급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좀 디폴트 위기가 다시 한번 바람이 좀 불고 있는 상황이고, 자, 지금 현재 이 증시가 왜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까? 미중 무역 협상에서 다시금 또 위기감이 불어닥치고 있는 것이죠. 진짜 만약에 10일 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2천억 달러 관세를 진짜 25% 부과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야금야금 우리 코스피 외국인이 순매수 들어오는 것들도 순식간에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이 매수해주니까
조금 더 이 반등은 나오겠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결과가 나온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안 좋아지면 그냥 그거 순식간에 다 던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장까지는 여러분들이 시장에 가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속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현금 만약에 내 종목이 좀 불확실하게 흘러가면 빠르게 본전 수준에서 현금 확보해 놓고 조금 관망을 하는 그러한 자세로 가셨으면 좋겠고 내일 중요한 지표가 또 있습니다. 중국에서 4월 생산자 물가랑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수 발표와 그리고 내일 류어 부총리가 워싱턴에 방문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협상을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기조가 좋지 않으면 또 증시가 이상하게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과 중국 간의 미중 무역 협상의 기조를 확인을 하고 긍정적인 신호가 나왔을 때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진입을 하시고 일단은 내일장까지는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면서 보수적인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장? 지난주에 제가 나왔을 때 시장을 좀 박스권에서 좀 움직이다가 밑으로 조금 좋지 않은 보수적으로 좀 관점을 좀 보고 좀 보자라는 말씀 드렸는데 이번 이틀 동안 지금 하락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시가가 미리 미국 쪽에서 뭐 중국 쪽에서 하락한 걸 다 반영을 하면서 시가를 좀 잘 지키면서 이제 종가는 이제 전일변 마감하는 그런 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투자자분께 지금 상태에서는 반등은 반등일 뿐이다. 아직은 추세를 전환하기에는 다소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구간이라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 단 하루만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보합이라든가 약간의 상승으로 좀 마감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좀 추세는 좀 꺾여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하락을 좀 열어놓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려서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오더라도 그거는 반등일 뿐이지 추세 전환은 아니다. 그래서 추세 전환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추세 전환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두 분 모두 내일도 보수적인 관점을 견지해 주셨습니다. 이쯤에서 두 분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박정식 전문위원, 하채기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수 정리합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동시효과에 좀 내렸네요. 2168.01포인트 0.41%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 살펴봅니다. 코스닥 급락이네요. 1.07% 급락하면서 745.36포인트의 거래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올라갔습니다. 2원 90전 오르며 1169원 40전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자, 이제 시장의 이슈를 정리해 드립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오늘 국내장은 미국의 영향을 받았죠. 근데 사실 월화수목금 3일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시장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세의 모습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만기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만기권에서는 외부 충격이 정말 크지 않는 한은 포지션대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자, 문제는 뭐냐면 포지션대로 가지만 시장이 만만치 않은 상황일 때는 또 다른 모습을 가져올 때도 있었다라고 본다면 지금의 모습은 상당히 위태위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의 수급의 동향은요, 어제에 이어서 이 기관들의 매도가 시장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잡히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관이 620억을 매도하네요. 620억을 매도했는데요. 연기금이 그나마 약 400억 정도를 매수를 하면서 방어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중한 때 상당히 많이 빠져서 2160을 무너뜨리는 모습까지도 나왔었지만 견뎌내는 모습이 나왔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직 시장이 하락을 마감했느냐라고 본다면 절대 그런 상황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특징 중에 외국인들이요, 순수한 금액으로는 약 90억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비차익에서 370억을 매도하죠. 근데 이 금액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그냥 관망을 좀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근데 이 수급의 수량으로 봤습니다. 수량을 봤더니요, 정말 많이 팔았습니다. 물량으로는 금액 대비로 너무 많이 팔았죠. 요 근래 외국인들이 물량으로 많이 팔고 있다라는 제가 표현을 썼는데, 이 얘기는 대형주를 팔기 전에 중소형주를 팔고 시장에서 나가려는 움직임이 나올 때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본다면 지금 외국인들이 간헐적으로 매수해 주는 거에 대해서 100% 신뢰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부분이고요. 내일은 만기이기 때문에 포지션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포지션을 보면 기관들이 콜을 매수합니다. 아주 특이한 케이스죠. 그리고 풋은 약간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 외국인들은 하방 쪽 배팅이 아주 큰 상황이고요. 또 상방 쪽에서는 이 280의 콜 매도가 있어서 이렇게 블럭을 쌓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기관들은 매수를 하죠. 그렇다면 내일은 기관과 외인의 정말 큰 싸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외국인들이 수량으로 매도하는 게 정말이라면 내일 매도가 좀 많이 나올 수 있다. 어저께 제가 아마 그 얘기도 잠깐 해드렸죠. 그렇다면 기관과 외인의 싸움이 내일은 정말 접전을 이루는 하루가 될 텐데요. 문제는 글로벌 이슈가 뭐에 따라서 변동성이 엄청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우리나라 0.41% 빠졌죠. 아시아 시장을 보니까요, 니케이가 1.4%가 빠지네요. 그리고 항생도 1%가 빠지고 있고요. 또 대만도 0.58%, 그다음에 중국도 변동성이 있는 가운데 현재 0.86% 정도 빠집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본다면 기관들의 매도, 자, 이 기관들의 매도가 어쩌면 받을 수 있고요. 이 매도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매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매도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 쉬운 시장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미국 시장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어제 미국 시장이요, 사실 오늘 새벽이었죠. 새벽에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전일 하락을 했다가 낙폭을 줄여서 시장에서는 이거 반등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하루 만에 내려옵니다. 내용을 보니까요, 미국하고 중국의 무역협상에 빨간불이 켜졌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실은 무역협상 재개 가능성에 낙폭을 줄였던 미국이 하루 만에 빠졌다라는 부분이죠. 자, 이걸 보면서 많은 고민이 들었습니다. 어떤 고민이 들었을까요? 일단은 제일 좋은 것은, 제일 나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혹시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예기치 못한 선도 세력이 하루 버티고 다음날 물량을 터는 작업을 한 것일까에 대한 부분이 가장 안 좋은 의견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한 번 더 낙폭을 흔들어서 물량을 받아내기 위한 전략일까? 뭐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위치는 후자보다는 전자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물론 아직 완전히 합의에 대해서 정확한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류어가 미국을 방문한다고 하죠. 방문한 상태에서 만약에 추가적인 협상 내용이 없다면 결국 10% 관세가 25%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자, 그 얘기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시장의 기대치를 벗어나는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도 물량 출회가 엄청나게 많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술적인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계속 월봉을 보여드린 것은 주 추세를 확인해라 라는 뜻인데요. 이 월봉이요, 5월선까지 완전히 딱 왔어요, 다시. 그리고 재미난 것은 지난 월 캔들, 양봉을요, 메워주는 캔들이 일단 나왔습니다. 물론 아직 월봉이 완성되려면 말일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월봉이
월 초입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지난달 월봉을 다 메워준다. 그렇다면 지금 이거는 헤드앤숄더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 아니냐라는 부분이죠. 그걸 더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지금 보시면 올라오는 20월선이 있어요. 이 가격이 25,200 정도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25,200까지 밀리는 모습이 나오면 거의 확률적으로 높아진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특히 일목균형표상으로는 목표치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거의 한 10년 정도를 바라보면서 만들었던 목표치이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돌파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후엑스펜상으로는 3봉을 만든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의 현재의 모습은 신빙성이 굉장히 큰 거죠. 조정에 대한 부분. 자, 그렇다면 결국 무역 협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봉 상황의 모습을 보시면 61선에 와 있어요. 소폭 무너뜨리고 끝났죠. 양훈 상단선에서 아랫꼬리가 생긴 걸 보면 긍정적입니다. 근데 후행스팬이요. 캔들 안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 후행스팬이 진입했었던 과거의 모습을 보면 요때가 한 번 있었죠. 요때는 요 지점입니다. 근데 요 지점에서는 올라섰죠. 두 번째 내려올 때는요. 확률적으로 다시 올라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뭐 열에 9 정도가 내려가는 경우가 많았고요. 한 번 정도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데이터상으로 본다면 쉽지 않을 거다. 특히 미국 시장을 끌어갈 만한 주재료가 소진 상태, 또 새로운 재료가 시장에 등극할 만한 재료가 있느냐를 판단한다면 다시 캔들 위로 오를 것 같은 후행스팬의 모습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얼마 전에 나온 이슈인데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국의 PBR, 코스피 PBR이요. 0.95배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1 밑으로 내려왔으니 매수 시점이다. 이런 표현이 시장에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을 많이 갖습니다. 왜냐하면 저건 어떻게 보면은 투자가 입장에서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을 해서 매매하신 분 중에서 상당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시장이라는 것은 꼭 저대로 가지 않습니다. 시장은 항상 어떤 수출이나 이런 데서 영업이 뭐 이런 것도 낮아지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요. PBR은 언제든지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시장에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트리거가 없다면 결국 시장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시장의 모습이다라고 봤을 때 0.95배에 대한 거를 우리는 꼭 인식을 해야 되겠냐라고 본다면 저는 저거를 일단 잊어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우선 0.95배라는 것은 시장이 평이할 때 적어도 악재가 없는 평이한 상황 속에서 아마도 충분한 투자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장에 호재가 없는 상태라면 오히려 악재가 더 많은 상태, 특히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수출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기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익이 확실치 않은데 0.95배를 믿고 간다? 이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상으로 한번 우리나라 시장을 접근해 볼까 합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요. 제가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놨어요. 일봉입니다. 일봉 먼저 보도록 하죠. 일봉 선을 쭉 그어놨는데요. 재미난 것은 뭐냐면 여기 돌파 시도를 한번 했었죠. 지난주에. 그러다 바로 밀렸어요. 그래서 이 추세선 상단선에서 아랫꼬리가 생겨서 반등을 하나? 그러나 봐야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이 거래일만에 다시 내려왔어요. 양봉 2개인데요. 이틀 전에 있었던 하방 경직석, 2번의 하방 경직석을 이겨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양봉이 나와서 올라왔으니까 괜찮아? 이런 생각이지만 이 추세선을 맞고 다시 밀리는 양상이 나왔죠.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 더 볼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미국처럼 후행스팬이 캔들 안으로 들어오는데 두 번째 진입을 시도합니다. 이게 만약에 진짜라면요. 만약에 내일 시장을 버티면 다음날 문제가 됩니다. 어쨌든 후행스팬이 올라가시는 상승 각도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요. 뭔가 변화를 확실하게 주는 시그널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시장에서 만족할 만한 시그널이 아니라면 갑작스럽게 끌어올리는 후행스팬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최소한 조정은 남아있고요. 시간 조정은 남아있고요. 가격 조정이 얼마나 수반될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월봉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일단 일봉을 보여드렸습니다. 월봉을 보시면 제가 아마 지난번에 이 얘기를 했어요. 후행스팬이요. 2311까지 가파르게 올라오지 않으면 이달에 후행스팬을 캔들 안으로 진입할 수밖에 조정권에게 들어갈 거다라는 표현을 썼죠. 근데 이 지점에서 지금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어떤 건가를 봐야 됩니다. FSP에 들어오면 많이 빠지는 것도 있지만 현재 위치에서 보시면 이 월 60월선 싸움을 얼마나 했냐면 4개월을 했습니다. 4개월하고 난 다음에 들어오는데요. 이 양운이 얇은 부분을 지지하고 올라가는데 양운이 두꺼운 부분을 하게 되면 얇은 부분은 매물이 얇기 때문에 매수 매도가 균형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힘이 들어가면 그 방향으로 가게 되죠. 근데 이 지점은요, 균형이 달라집니다. 매수 매도가 아주 강해지는 상황이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지난번에 내려가야 될 자리를 못 내려간 걸 내려가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은 상당히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함에 있어서 약간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약간 소극적이고 조금 더 방어적 매매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섭의 마켓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